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이번 해외 순방 기간이 특히나 대통령보다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하게 잘하셨죠. 제가 정치인들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님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칭찬이 굉장하게 인색하실 걸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고 선 그 모습 진짜 멋있더라고요. 인물에서도 키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 그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날 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키도 작고 거기다 몸까지 아주 비대한 데다가 땅딸이라서 얼마나 보기가 구차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넓적하신 얼굴까지도 진짜로 멋있고 위품까지 당당하시고, 정치인들한테 이런 인물평가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하게 멋졌어요. 거기다 더해서 이번 해외 순방에서 이룩하신 외교 성과도 또한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주목했습니다. 그분께서 진보 좌파들로부터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로 조롱받다가 후에는 또 오드리 헵번을 닮은 그녀로까지 승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오드리 헵번을 닮은 굉장하게 멋있는 그런 사진까지도 또 한 장 출품하셨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누구의 연출하에선가 연기를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김건희 여사 또한 굉장하게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원래 이 일을 가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생각 밖으로 대통령 부부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죽어버리라고 기도했다는 이름하여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 그것도 보통 이단의 그런 교회가 아닌 신부들입니까? 이건 천주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에서 이건 사실상에서 사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죠.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대표자가 되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정말 살다 이런 해괴한 광경을 다 보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주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꼭 같은 심정이겠죠?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따져보면 한편으로는 또한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우리는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전륜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곤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내에 계실 때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도 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심지어 질타까지도 하곤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나라를 대표하여 해외 순방 중이실 때는 그분께서는 이 나라의 어버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또 어디 대통령 부부 두 분만 타고 계십니까?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도 함께 탔고, 또 승무원들도 있고 기장도 있고, 이런 분들 다 떨어져서 함께 죽어버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이건 악령이죠. 악령이 성령으로 둔갑을 하고 살판을 치는, 또 이런 악령들이 이름하여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진보좌파의 대표 정당, 그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자기들은 결코 절대로 이런 전륜이 뒤집어지는, 자식이 자기 부모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악령들과 사탄 마귀들과 절대로 함께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에서 이와 같은 자들과는 손절을 해야 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에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천공이라는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자찬다는 그런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도 이 천공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또 어느 한 차례 논평에서는 대통령도 반드시 이 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직접 성명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천공도 결코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신부들. 그런데 이 신부들은 천주교니까 이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의 정통 종교가 아닙니까? 이런 종교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악령이 성령으로 둔갑하고 사탄이 성직자로 위장을 하고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보좌파, 그리고 이 진보좌파들의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결코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처럼 천린이 뒤집어지는 사탄마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성직자의 탈을 뒤집어 쓴 인간의 쓰레기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의 진면모가 세상에 드러나기 직전,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냥 이재명이라는 참 지독하게 이를 데가 없는 이런 범법자를 당대표로 잘못 만든 실수 때문에 지금 한창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고 나면 이 당도 다시 또 탈바꿈을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이 항상 조금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자기 나라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기도까지 했다는 이 기막힌 사태 앞에서는 아서라, 이런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름하여 진보라고 하는, 이름하여 좌파라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재명 하나를 당대표로 잘못 뽑은 문제는 절대로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 자들은 그 바닥부터, 밑뿌리부터 이 자들의 그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그 거대 삼각형의 아래 양쪽 코너에서부터 항상 남의 죽음과 남의 슬픔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동지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시인 김지아 선생이 감방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동지라는 자들이 찾아와서 김지아한테 그랬다잖아요. 자살하라고 종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살로서, 죽음으로써 더 크게 사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들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사식도 자기 동지도 다 죽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또 그 죽음을 잘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자기들한테는 정적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것쯤은 이 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들입니까? 짐승이죠.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들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다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그리고 일말의 연민의 정이라도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도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의 정당과 그 대척점에 마주 상대하고 있는 보수파 집권여당과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 지지도가 이럴 때는 토리대로라면 진작에 50% 이상을 돌파해서 이 민주당과 이 민주당이 이재명을 붙잡고 있는 개딸들, 개아들들, 그 한 20-30%대의 지지율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최소한 60%에서 70%는 반드시 대통령에게로 와야 하고 국힘 쪽으로 와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도 계속 30%에서 40%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힘, 이 두 여야의 거대 정당이 함께 떠안고 있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도 할 수 있죠. 이를테면 보세요. 먼저 보수파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 쪽에서 터진 이태원 참사라는 이 최악의 악재, 이 악재 앞에서 이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을 지키고 있는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 역시 30%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60%에서 70% 이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기들 몫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 30% 제외하고는 그 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 좌우 양쪽 진영의 그 30%, 30%씩 60%를 떼어내고 나면 나머지 40%의 국민들이 우선 이재명이라는 내일 아니면 곧 모레쯤에는 감방에 가게 될 이런 자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에다가는 도무지 불안해서 마음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어제까지는 40%대의 그 진보도 보수도 모두 싫은 중도의 그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주기가 싫은 국민들의 눈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두머리인 이재명이 싫은 것도 있겠지만 우선 이재명을 믿고 마음을 주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고 그 우두머리가 다시 새롭게 바뀌면 그때 가서는 혹시 마음이 다시 또 그쪽으로 옮겨갈지도 모를 일일 텐데,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우두머리가 바뀌고 안 바뀌고와 상관없이 이 민주당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진보의 좌파 세력들이라는 것들의 그 구성 자체가 아주 불순한 것을 넘어 자식이 자기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악령, 사탄, 마귀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이 당대표를 잘못 뽑은 그 대가를 지금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겠죠. 하룻밤에 150명이나 죽은 이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이 여권의 악재 앞에서도 그 악재를 이용해 먹기는 고사하고 민주당은 지금 계속 똥볼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똥볼도 면바로 차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만 하니 똥볼이 상대 진영이 국힘 쪽으로 날아가지도 못한 채로 그냥 자기 진영 안에서 구린내만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 끝없이 주둥이를 잘못 놀려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는 그 민주당 쪽에 이경린이, 장영태니, 강선훈이 이런 민주당의 그 한다는 젊은 저격수들, 그들이 고의적이건 아니면 실수이건 관계없이 그들이 내뱉고 있는 발언들과 언어가 어떻게 이철에 하나같이 상스럽고 더러운지 그 자체가 지금 스스로 진보 좌파의 국민성을 그렇게 상스럽게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번 참사의 그 희생자들의 명단까지도 그들 가족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공개해버리는 등 이런 끝없는 똥볼, 끝없는 자책골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곧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아마도 틀림없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자를 중심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회생하게 될지는 지금 당장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필시 이재명과는 정반대로 최소한 깨끗한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 절대로 범죄에는 연루되지 않은, 말하자면 이재명 같은 그런 사법 리스크가 반드시 없는 인물이어야겠죠. 옛말에도 대난불사 필류 후복이라고 합니다. 큰 재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온다는 것처럼 보수파 집권 여당이 이준석의 난을 끝내고 지금 한창 정상궤도를 잡아가고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금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이태원 참사에 매달려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 무언가 큰 이익을 얻어낼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이재명의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을 하건대 윤석열의 검찰은 절대로 이재명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또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제1의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의 싸움은 이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의 그 성패를 놓고 싸우는, 한마디로 하면 사생결단이죠. 누구도 이 싸움에서 먼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개에도 금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적무리를 잡을 때는 그 도적이 귀수부터 먼저 목을 치는 것입니다. 또한 뱀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꼬리나 허리를 치면 뱀은 여전히 살아서 달려듭니다. 때문에 단칼에 뱀의 심장과 내장이 모조리 집중되어 있는 뱀이 머리에서의 그 7촌 부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 좌파의 수뇌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우두머리가 지금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재명을 잡아넣어야 민주당이 망하고 민주당이 망해야 진보 좌파의 아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성이 무너져야만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악령, 사탄, 마귀들이 기생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보 좌파의 농객들, 그리고 민주당의 그 간판급의 스타급의 젊은 정치인들, 특히나 천공을 비판하던 분들이 공개적으로 당신네들과 한 진영이 몸담고 있는 그 악령들,
성직자의 탈을 쓰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탄막이나 짠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신용이라도 내서 국민들로부터 그나마도 덜 질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논평도 이건 그냥 질타 정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저는 악령을 저주하고 사탄을 저주하고 마귀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 마귀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보 좌파들과 현재 한진영에 몸담고 있는 국민들의 그 우매함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망해서 없어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